제 손에 들린 이 오래된 사진 속 평화로워 보이는 한 가족의 미소 뒤에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충격적인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겉보기엔 평화로웠던 시골 마을, 그곳에 가장 큰 기와집에 숨겨진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비밀. 저는 오늘 그 50년의 진실을 마침내 세상에 꺼내려 합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민서는 70대가 된 지금 작은 카페의 창가 자리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그녀의 회색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손자 준호가 건네준 녹음기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힘든 이야기를 꼭 하셔야 하나요? 준호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아직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민서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네, 이제 말할 때가 되었어요. 누군가는 들어야 할 이야기니까요. 민서의 목소리가 조용히 흘러나왔습니다. 제가 자란 청살리는 참 작은 마을이었어요.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 같은 곳이었죠. 겉보기에는 평화로운 시골 마을이었지만 집집마다 숨겨진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민서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기억 속으로 돌아가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은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이었어요. 아버지는 면사무소에서 일하셨고 어머니는 집에서 살림을 맡으셨죠.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 뒤에는 깊은 상처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술을 드시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평소엔 조용하시던 분이 고함을 지르고 물건을 집어던지셨죠. 어머니는 그럴 때마다 저와 오빠를 방으로 데려가서 문을 꼭 잠그셨어요. 민서는 어린 시절 자신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리고 어머니의 떨리는 손길을 기억했습니다. 오빠 현우는 저보다 5살 많았어요. 똑똑하고 공부도 잘했죠.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오빠도 아버지처럼 화가 나면 주체를 못하는 성격이었어요. 어린 저에게는 가끔 너무 거칠게 대했죠. 그때는 그게 잘못된 건지도 몰랐어요. 그냥 무서웠을 뿐이었죠. 어머니는 항상 조용하셨어요. 말수가 적으시고 웃는 일도 거의 없으셨죠. 지금 생각해보니 어머니도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민서는 어머니가 밤늦게 혼자 부엌에서 우시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한 번은 어머니께 여쭤본 적이 있어요. 엄마, 왜 항상 슬퍼 보여요? 하고요. 어머니는 그냥 제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말씀하셨죠. 민서야, 어른들에게는 어른들의 사정이 있단다. 그때 민서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런 집안 분위기 속에서도 저에게는 작은 기쁨들이 있었어요. 마당에 핀 코스모스 꽃을 보는 것, 빗소리를 들으며 책을 읽는 것, 그리고 민서의 얼굴에 처음으로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윤할아버지가 계셨죠. 우리 동네에 가끔 오시던 분이었어요. 퇴직하신 선생님이셨는데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시곤 했어요. 윤 할아버지는 민서에게 처음으로 진짜 어른의 따뜻함을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제게 말씀하셨어요. 민서야, 내가 지금 힘들어도 언젠가는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거야. 그때까지 포기하지만 말아라. 그 말씀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어요. 민서는 녹음기를 잠시 정지시키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카페 앞 가로수에서 노란 잎들이 하나둘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그녀가 다시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상처받은 아이들이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말하고 싶어서예요. 제 이야기는 슬픈 이야기로 시작하지만 결국은 희망의 이야기거든요. 민서는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의 자신과 아들 서준이 그리고 윤 할아버지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저는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게 되었죠. 카페 밖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서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아픔을 가진 아이들이 많지만 동시에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어른들도 많다는 것을. 다음에는 제가 어떻게 진짜 가족을 만났는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피가 섞이지 않았지만 진짜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 말이에요. 민서는 녹음을 멈추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였으니까요. 민서는 같은 자리에 다시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손에 작은 수첩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잠들기 전에 적어놓은 기억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녹음기의 빨간 불이 다시 켜졌습니다. 어제는 제가 어린 시절 집안 분위기에 대해 말씀드렸죠. 오늘은 좀 더 힘든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12살이던 해 겨울이었어요. 그 해는 유난히 추웠죠. 민서의 목소리가 조금씩 낮아졌습니다. 오빠가 중학교 3학년이었는데 성적 때문에 아버지께 많이 혼이 나던 시기였어요. 아버지는 오빠를 마을 자랑으로 키우고 싶어 하셨거든요. 그날도 저녁 식탁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민서야, 밥 더 먹어라. 어머니의 작은 목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네, 엄마. 민서는 고개를 숙인 채 밥알을 하나씩 입에 넣었습니다. 건너편에 앉은 현우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현우야, 너도. 배불러요. 현우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젓가락을 내려놓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이 자식이 또. 아버지는 그날 밤에도 술을 많이 드셨어요. 현우 오빠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어머니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계셨죠. 민서는 혼자 마루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윤 할아버지가 빌려주신 동화책이었습니다. 쿵! 위층에서 무언가 넘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민서가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볼 때 현우가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민서야, 응, 오빠. 너 요즘 그 할아버지한테 자꾸 가지? 현우의 목소리에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섞여 있었습니다. 가끔요. 책도 빌려주시고. 아버지가 싫어하신다. 민서는 책장을 넘기는 손을 멈췄습니다. 왜요? 남의 집 일에 끼어드는 게 못마땅하시대. 부엌에서 설거지 소리가 멈췄습니다. 어머니가 앞치마를 벗으며 나왔습니다. 현우야, 민서는 아직 어린데 그런 말 하지 마라.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아버지 성격. 어머니는 민서의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민서야, 할아버지 댁에는 당분간 가지 마라 알겠지? 하지만 엄마, 말하지 말고.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간청하는 듯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민서는 그 떨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네, 알겠어요. 그날부터 제 세상은 더 작아졌어요. 민서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한 차가 목을 타고 내려갔지만 마음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윤 할아버지는 제가 왜 안 오는지 궁금해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전할 방법이 없었죠. 학교에서 돌아오면 민서는 혼자 방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책도 다 읽어서 할 일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윤 할아버지가 직접 집을 찾아왔습니다. 민서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 할아버지 어쩐 일이세요? 민서가 요즘 안 보여서요. 몸이 아픈가 해서.
마루에서 듣고 있던 민서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 그게 요즘 공부가 바빠서요. 어머니의 거짓말이 민서의 귀를 아프게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책만 전해주세요. 할아버지의 발걸음이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어머니께 따졌어요. 민서가 어머니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들어가도 돼요? 그래. 들어와. 어머니는 바느질을 하고 계셨습니다. 등잔불 아래에서 바늘을 움직이는 손이 작아 보였습니다. 엄마, 왜 할아버지께 거짓말하셨어요? 어머니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민서야. 할아버지는 나쁜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가족보다 더 친절하세요. 민서야.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다. 그럼 뭐예요? 왜 아버지 눈치만 봐야 해요? 민서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어머니가 바늘을 내려놓고 민서를 바라봤습니다. 민서야. 어른들 사정이 있다고 했잖니. 그 사정이 뭔데요? 왜 저만 모르게 하세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서는 처음으로 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민서야. 엄마도 힘들어. 그럼 같이 힘들어해요. 혼자만 참지 말고. 너는 아직 어려서 모르는 거야. 언제까지 어리다고 할 거예요?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생각이 있어요. 할아버지가 좋고 할아버지 집이 편해요. 여기보다. 어머니가 민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민서야. 미안하다고 하지 말고 바꿔줘요. 엄마가 힘이 없어서 그래.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어머니도 저처럼 무력한 사람이라는 걸. 민서는 잠시 녹음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그쳤고 햇살이 다시 나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 앞에서는 목소리를 낼 수 없는 분이었어요. 저를 지키고 싶어도 방법을 모르셨던 거죠. 그날 밤 민서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처럼 살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언젠가는 제가 어머니를 지켜드리겠다고. 이틀 후 민서는 윤할아버지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몰래였습니다. 할아버지, 민서야, 그동안 어디 있었니? 죄송해요. 집에서 일이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민서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셨습니다. 많이 힘들었구나. 할아버지, 혹시 제가 더 커서 돈을 벌 수 있게 되면 어머니를 도울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는 민서의 어깨에 손을 올리셨습니다. 물론이지. 하지만 지금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단다. 뭐요?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공부하는 것. 할아버지의 말씀이 저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되었어요. 민서는 그날부터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어머니를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할아버지 댁은 일주일에 한 번만 갔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언젠가 이 집을 벗어날 계획을. 현우는 여전히 민서를 감시했고 아버지는 여전히 술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민서에게는 이제 목표가 생겼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어떻게 첫 번째 기회를 잡았는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그 기회가 어떻게 더 큰 시련으로 이어졌는지도요. 민서는 녹음기를 끄고 수첩을 덮었습니다. 밖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민서는 생각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꿈을 가질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그리고 어른들이 그 꿈을 지켜줄 수 있는 힘을 가지기를 말입니다. 민서의 손이 녹음기 위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특히 힘들 것 같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어제 준호가 가져다 준 따뜻한 호빵이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진짜 절망을 맛본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녹음기에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제가 13살이던 해봄이었어요.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던 시기였죠. 민서는 그때를 떠올리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윤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큰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시내 여중에서 장학생을 뽑는다는 소식이었죠. 그날 오후 민서는 윤 할아버지 집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민서야, 좋은 소식이 있단다.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평소보다 활기가 있었습니다. 무슨 소식이요? 시내 명시녀 중에서 시골 아이들을 위한 장학생을 뽑는다고 하더라. 민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 성적이 우수해야 하고 면접도 봐야 한단다. 저도 할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는 민서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물론이지, 내가 얼마나 똑똑한 줄 아니? 하지만 집에서는 달랐어요. 그날 저녁 민서는 용기를 내어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시내 중학교 장학생 시험을 보고 싶어요. 식탁에 놓인 젓가락 소리가 멈췄습니다. 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 명시녀 중에서 장학생을. 여자가 공부해서 뭘 하겠다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공부를 더 하고 싶어서요. 현우가 끼어들었습니다. 민서야, 현실을 봐라. 우리 형편의 시내까지 다닐 수 있겠어?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밥그릇을 들여다보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단호하셨어요. 안 된다. 여자아이는 읍내 중학교면 충분해. 하지만 아버지, 장학금도 나오고. 말하지 마라. 아버지의 목소리에 화가 섞였습니다. 집안일이나 도우면서 시집갈 준비나 해라. 민서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공부하고 싶어요. 공부? 여자가 무슨 공부? 아버지가 술잔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요즘 애들 버릇 없어져도 정도가 있지. 식사 후 민서는 어머니를 따라 부엌으로 갔습니다. 엄마, 어머니는 설거지를 하며 대답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저 정말 공부하고 싶어요. 어머니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민서야. 엄마만이라도 제 편이 되어주세요. 어머니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눈가가 빨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엄마도 어쩔 수 없어. 왜요? 왜 어쩔 수 없어요? 아버지가 싫어하시잖니. 아버지는 틀렸어요.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 말하는 게 아니야. 어머니가 민서를 끌어안았습니다. 하지만 그 품에서 민서는 위로보다 절망을 느꼈습니다.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며칠 후 민서는 현우를 찾아갔습니다. 현우는 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빠, 뭐야? 제발 아버지께 말씀해 주세요. 뭘? 제가 장학생 시험 볼 수 있게요. 현우가 책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서야, 현실을 받아들여. 왜 현실이에요? 오빠는 공부할 수 있는데 저는 왜 안 돼요? 나는 남자니까. 그게 무슨 이유가 돼요? 현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여자와 남자는 달라. 너는 결혼해서 남편 뒷바라지나 하면 돼.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네가 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날 밤 저는 혼자 마당에 나가 별을 바라보았어요. 하늘은 맑았지만 민서의 마음은 캄캄했습니다. 윤 할아버지는 제가 똑똑하다고 하셨는데 가족들은 제가 여자라서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민서는 무릎을 끌어안고 앉았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어요. 아, 나는 이 집에서 평생 갇혀 살아야 하는구나. 이틀 후 민서는 윤 할아버지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할아버지, 안 되겠어요. 아버지가 절대 허락 안 하세요.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할아버지, 민서야, 네, 지금은 안 되더라도
포기하지 마라. 하지만 세상은 변한단다. 언젠가는 내가 공부할 수 있는 날이 올 거야.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정말요? 그런데 그때까지 준비하고 있어야 해.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오는 법이니까. 할아버지 말씀을 듣고 저는 작은 결심을 했어요. 민서는 그날부터 몰래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몰래, 현우 몰래, 심지어 어머니 몰래도. 낮에는 집안일을 도왔지만 밤에는 등잔불 아래서 책을 읽었어요. 할아버지가 몰래 가져다 주신 문제집들을 풀었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오면 잡을 수 있도록 준비했어요. 한 달 후, 윤할아버지가 급히 찾아오셨습니다. 민서 어머니, 잠깐 나올 수 있으세요? 어머니가 앞치마를 벗고 나가셨습니다. 민서는 방에서 두 분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제가 서울로 가게 되었습니다. 예. 갑자기요. 아들이 아파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민서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언제요? 이번 주 안으로요. 그날 밤 민서는 할아버지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 민서구나. 할아버지는 짐을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정말 가세요? 그래야겠구나. 민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요? 할아버지가 민서의 손에 작은 꾸러미를 쥐어주셨습니다. 이걸 가져가거라. 꾸러미 안에는 몇 권의 책과 작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이 편지를 읽거라. 그리고 기억해라. 넌 혼자가 아니야. 할아버지가 떠나신 후 저는 정말 혼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민서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남겨주신 편지에는 이런 말씀이 적혀 있었어요. 민서야, 지금은 어둡지만 반드시 새벽이 온다. 그때까지 꿈을 잃지 마라. 민서는 그 편지를 가슴에 품고 밤마다 공부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누군가 허락해 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 길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그런데 제가 몰랐던 것이 있었어요. 세상은 정말로 변하고 있었다는 것을. 3개월 후 마을에 작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웃 마을 김씨네 딸이 시내 여고에 합격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저는 알았어요. 제 차례도 언젠가는 올 거라는 것을. 민서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음에는 제게 진짜 기회가 왔을 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그 기회를 잡기 위해 제가 치러야 했던 대가에 대해서도요. 민서는 녹음기를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디선가 학교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민서는 생각했습니다. 꿈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말입니다. 민서는 오늘 처음으로 밝은 표정으로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색바랜 졸업사진 한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좋은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녹음기 앞에 사진을 놓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떠나신 지 1년이 지났을 때였어요. 민서는 그의 가을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여전히 밤마다 몰래 공부하고 있었어요. 희망이 보이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았죠. 어느 가을날 오후 낯선 여자분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실례합니다. 민서라는 아이가 여기 사나요? 어머니가 앞마당에서 대답했습니다. 네. 제 딸인데요. 누구신지. 저는 명신여중 교무주임 김 선생입니다. 민서는 방 안에서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 선생님 어쩐 일이세요? 어머니의 목소리에 당황이 섞였습니다. 민서를 만나볼 수 있을까요? 선생님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실은 윤동민 선생님께서 추천해주신 학생이 민서더라고요.
민서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할아버지가요? 네, 서울 가시기 전에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민서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인지 알려주셨죠. 어머니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저희는 이미 아직 늦지 않았어요. 특별 장학생 제도가 새로 생겼거든요. 그날 저녁 김 선생님은 아버지와 긴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아버님, 민서는 정말 똑똑한 아이예요. 아버지는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자아이가 요즘은 시대가 달라졌어요. 여자도 교육받고 사회에 나가는 거죠. 김 선생님의 목소리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전액 장학금이에요. 오히려 집에 도움이 될 거예요. 식사 후 어머니가 민서를 불렀습니다. 민서야. 이리 와봐. 네, 엄마. 어머니는 오랫동안 민서를 바라보셨습니다. 너 정말 공부하고 싶었구나. 민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니? 말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아서요. 어머니의 눈에 미안함이 스쳤습니다. 엄마가 내 편이 못 되어서 미안했어. 엄마, 이번에는 내가 아버지께 말씀드려볼게. 놀랍게도 현우가 먼저 민서를 찾아왔습니다. 민서야. 응, 오빠. 선생님 말씀 들었어. 민서는 조심스럽게 현우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전액 장학금이라며? 응. 현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나도 네가 똑똑하다는 걸 알았어. 정말? 그런데 아버지 성격상 허락하실까 걱정되네. 현우가 민서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말씀드려 볼게. 민서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현우가 자신의 편이 되어준다는 것이 그날 밤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김 선생님도 함께였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돈이 한 푼도 안 든다는 거요? 네, 오히려 성적이 우수하면 생활비 지원도 받을 수 있어요. 현우가 거들었습니다. 아버지, 요즘은 여자도 직장을 가지잖아요. 민서가 잘 되면 나중에 집안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어머니도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아이가 이렇게 기회를 얻었는데. 아버지는 오랫동안 고민하셨습니다. 좋다. 아버지의 말에 민서는 꿈인지 현실인지 헷갈렸습니다. 한 조건이 있어. 네, 성적이 떨어지면 바로 그만둬야 해. 네, 아버지.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쁨과 감격이 뒤섞인 떨림이었습니다. 김 선생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민서야, 축하한다. 이제 정말 공부할 수 있게 됐구나. 그날부터 저는 새로운 삶을 준비했어요. 입학까지 2달이 남았습니다. 민서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어머니는 민서의 교복과 교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민서야. 이거 입어봐. 새 교복을 입은 민서를 보며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우리 딸이 정말 학생이 됐구나. 엄마, 울지 마세요. 기쁜 눈물이야. 어느 날 서울에서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윤할아버지의 편지였습니다. 민서야, 좋은 소식을 들었단다. 내가 드디어 꿈을 이뤘구나. 할아버지는 정말 자랑스럽다. 민서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기억해라. 이것은 시작일 뿐이야.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가렴. 1965년 3월 2일, 제가 명신여 중에 첫 등교를 하던 날이에요. 아침 일찍 온 가족이 민서를 배웅했습니다. 잘 다녀와. 어머니의 목소리에 걱정과 자랑이 섞여 있었습니다. 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현우가 민서의 가방을 정리해주며 말했습니다. 민서야, 힘들면 언제든지 말해. 고마워, 오빠. 아버지도 마지막에 한마디 하셨습니다. 열심히 해라. 네, 아버지. 학교는 꿈 같은 곳이었어요. 깨끗한 교실, 친절한 선생님들, 그리고 공부에 열정적인 친구들.
처음으로 제가 꿈꿀 수 있는 환경에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첫 수업 시간 담임 선생님이 민서를 소개했습니다. 이 친구는 우리 반의 새로운 장학생 이민서입니다. 앞으로 친하게 지내고 모르는 거 있으면 많이 도와주세요. 박수 소리가 교실에 울렸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민서의 인사에 친구들이 따뜻하게 답해 주었습니다. 그날부터 저의 진짜 삶이 시작되었어요. 매일 아침 일찍 집을 나서 학교에 가는 길이 즐거웠습니다. 집에서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 아버지가 물어보셨습니다. 오늘 학교는 어땠니? 재미있었어요. 영어 시간에 민서가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면 온 가족이 귀 기울여 들어주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어머니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민서의 도시락을 싸주셨습니다. 현우는 민서의 숙제를 도와주었습니다. 아버지도 가끔 민서의 성적표를 보며 흐뭇해 하셨습니다. 우리 딸이 1등을 했네. 네, 아버지. 더 열심히 할게요. 중학교 생활을 하면서 저에게는 새로운 꿈이 생겼어요.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꿈이었습니다. 저처럼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었어요. 김 선생님께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선생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민서야, 좋은 꿈이구나. 꼭 이뤄내렴. 네, 선생님. 꼭 그럴게요. 3년의 중학교 생활을 마치며 저는 확신했어요. 민서는 졸업식 날을 떠올렸습니다. 제가 변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제 힘으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온 가족이 졸업식에 참석했습니다. 총대표로 답사를 한 민서를 보며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자랑스럽다. 민서야, 엄마, 아빠, 오빠 모두 고마워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에 진학할 차례였어요. 민서는 녹음기를 잠시 멈추고 졸업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음에는 고등학교에서 만난 특별한 사람들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진짜 꿈을 향해 나아갔는지도요. 창밖으로 학교에서 돌아오는 학생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밝은 모습을 보며 민서는 생각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자신처럼 기회를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말입니다. 꿈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찾아온다는 걸 그때 배웠어요. 그리고 가족의 사랑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도요. 민서는 따뜻한 미소와 함께 녹음을 마쳤습니다. 민서는 마지막 녹음을 위해 특별한 준비를 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여러 장의 사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교사 시절의 모습, 결혼식 사진, 그리고 손주들과 찍은 최근 사진까지. 오늘은 제 이야기의 마지막 장을 들려드리려고 해요. 손주 준호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응, 괜찮단다. 이제 모든 이야기를 할 때가 됐어. 사범대학을 졸업하던 해였어요. 민서는 그때를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제가 꿈꾸던 선생님이 될 수 있게 되었죠. 첫 발령지는 고향에서 멀지 않은 산골 마을의 작은 초등학교였어요. 개교식 날 민서는 처음으로 강단에 섰습니다. 아이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새 담임 선생님 이민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이들의 밝은 인사소리에 민서의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특별한 아이를 만났어요. 수업이 끝난 후 한 아이가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서준아, 왜 안 가니? 집에 가기 싫어요. 아이의 눈에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왜? 아버지가 술 드시고 소리 지르세요. 민서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럼 선생님이랑 조금 더 있을까? 예! 서준이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 아이를 통해 저는 깨달았어요.
매일 방과 후 민서는 서준이를 비롯한 몇몇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숙제도 도와주고 이야기도 들어주었습니다. 선생님, 저희는 왜 부모님이 싸우는 걸까요?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어른들에게도 힘든 일이 있단다. 하지만 그건 너희 잘못이 아니야. 정말요? 정말이야. 너희는 소중한 아이들이고 꿈을 가져도 돼. 어느 날 서울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민서야, 선생님이 된 것을 축하한다. 할아버지는 정말 자랑스럽다. 민서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내가 다른 아이들의 윤 할아버지가 되어주렴. 그 말이 민서에게는 큰 깨달음이었습니다. 여름방학 때 집에 돌아간 민서를 온 가족이 반겼습니다. 우리 딸이 정말 선생님이 됐구나. 어머니의 목소리에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가족들 덕분이에요. 아버지도 말씀하셨습니다. 민서야, 미안했다. 네, 예전에 공부하지 말라고 했던 건 말이야. 아버지. 요즘 보니까 여자도 능력 있으면 세상에 도움이 되는구나. 현우도 거들었습니다. 민서야, 네가 자랑스럽다. 오빠도 고마워. 그때 도와주지 않았으면 불가능했을 거야. 2년 후 저는 운명적인 만남을 했어요. 동료 교사인 김정호 선생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민서 선생님은 정말 아이들을 잘 가르치시네요. 감사합니다. 정호 선생님도요. 그는 민서가 아이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런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우리는 서로의 교육 철학을 나누며 가까워졌어요. 산책을 하며 정호가 말했습니다. 민서 씨, 저와 함께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우실 생각 없으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 아내가 되어주세요. 민서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는 좋습니다. 1973년 저는 정호 씨와 결혼했어요. 결혼식 날 온 가족이 축복해 주었습니다. 윤 할아버지도 서울에서 내려오셨습니다. 민서야, 정말 축하한다. 좋은 사람 만났구나. 할아버지, 오늘까지 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제 너도 누군가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주렴. 결혼 후에도 저는 계속 교직에 있었어요. 2년 후 딸 수진이가 태어났습니다. 3년 후에는 아들 민준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저는 더욱 깨달았어요.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느 날 어머니가 손녀를 돌보러 오셨습니다. 민서야, 아이 키우기 힘들지. 괜찮아요, 엄마. 엄마는 너에게 미안했어. 엄마, 어릴 때 더 지켜주지 못해서. 민서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도 힘드셨잖아요. 이제 알아요. 고마워, 민서야. 아버지는 손주들을 무척 예뻐하셨습니다. 수진아, 할아버지가 책 읽어줄까? 네, 할아버지. 민준이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준아, 공부도 중요하지만 내 누나처럼 착하게 자라렴. 할아버지, 제가 누나보다 더 착해요.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1980년 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임종 직전 할아버지가 민서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민서야, 고맙다. 할아버지야말로 고마우세요. 제게 꿈을 주셨잖아요. 너는 정말 훌륭하게 자랐구나.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이제 내가 다른 아이들의 할아버지가 되어줘야지. 할아버지는 민서에게 작은 통장을 남기셨습니다. 장학금으로 써라. 어려운 아이들을 돕거라. 민서는 그 뜻을 이어받아 윤동민 장학회를 만들었습니다. 매년 고향의 어려운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었습니다.
1985년 저는 교장 선생님이 되었어요. 취임식에서 민서는 말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꿈을 가질 수 있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강당에 울렸습니다. 그렇게 40년을 교직에서 보냈어요. 준호가 할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대단한 게 아니야. 그냥 포기하지 않았을 뿐이지. 민서는 사진들을 정리하며 계속했습니다.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를 아니? 왜요? 세상에는 아직도 어린 시절의 나 같은 아이들이 많거든.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단다. 민서의 목소리가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선택은, 그리고 꿈은 피보다도 강하단다.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 할아버지는 저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진짜 할아버지보다 더 소중한 분이셨어요. 가족이란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랑과 돌봄으로 이어지는 거죠. 여러분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민서가 녹음기를 향해 말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누군가는 반드시 여러분의 꿈을 응원해 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언젠가 다른 누군가의 희망이 되어 주세요. 민서는 녹음기를 끄기 전에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모든 아이는 꿈을 가질 권리가 있다는 것을. 준호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우리 준호야.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빛이 카페를 가득 채웠습니다. 민서는 그 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모든 아이들의 미래가 이 석양처럼 따뜻하고 아름다웠으면 좋겠다고 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가족이라는 이름의 상처가 어떻게 진정한 사랑으로 치유되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믿어주고 지지해준 윤 할아버지와 같은 분들 덕분에 절망을 이겨내고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힘든 순간 곁에서 묵묵히 힘이 되어준 진정한 가족이 있나요? 그분께 전하고 싶은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가 이 열차 안에서 함께 듣고 위로가 되겠습니다.